안녕하세요. 노땅 디자인입니다. 일단은 제재술 수술 소견을 하나를 받았고, 이번에는 이제 유압술을 말씀하시네요. 제가 이제 1차 수술과 재수술은 감압술을 받았는데, 그러면은 한 번쯤은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, 이번 뭐 수술 소견도 받았으니까 감압술과 유압술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흉추 수술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받는 수술도 아니고, 실제 이제 그 전방으로 들어가는 건 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. 그래서 흉추 수술은 보통 후궁절제술을 많이 하는데, 왜 이름이 감압술과 후궁절제술이라고 않고 감압술이고 유압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. 흉추는 우리 척추에서 경추와 요추는 이렇게 7개, 5개가 있고, 흉추는 이렇게 갈비뼈 1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뼈가 흉추입니다. 그래서 흉추는 이 갈비뼈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적고, 그 다음에 척추에 받는 힘을 이 갈비뼈가 같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, 사실 디스크도 뭐 경추나 요추에나 많지 흉추에는 디스크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. 실제 경추 같은 경우는 그 상지로 하는 신경 다발로 다 있어가지고 신경관이 좀 크지만, 신경은 척수 자체가 커요. 그랬는데 그 신경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서부터 밑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. 보통 요추 1번까지 이제 내려오는 중추신경은 책책 빠져나갈 거잖아요. 그러면서 좀 얇아져요. 그래서 설사 이게 좀 많이 막히더라도 흉추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, 특히 이제 저희 후종인대고라나 황색인대고라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죠.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, 흉추에서의 수술은 진짜 환자 수 찾기 힘들 겁니다. 그래서 흉추에는 이런 수술이 많지 않다는 게 하나고요. 당연히 요추하고 경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죠. 수술하는 분들이. 그 다음으로 많은 것들이 협착증. 그 다음에 저희 같이 희귀병으로, 요추에는 특히 후종인대고라로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이, 저를 제외하고 저도 아직까지 못 받습니다. 못 받고, 요추 같은 경우는 황색인대고라로 수술 받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쉽지 않죠.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후종인대고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있듯이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가 폐가 있고 갈비뼈 때문에 다분절일 때는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. 하나의 분절일 때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. 케이스는 있고 몇몇 병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뒤에서 수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이제 첫 번째 수술 받은 거는 감압술은 쉽게 해서 후궁 절제술입니다. 이렇게 후궁을 절제하고, 이렇게 보시면 후궁뼈를 제거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허움을 냅니다. 쉽게 해서 척추관이 있는데, 척추는 우리가 이제 척추뼈로 보호를 받는데, 이제 척추뼈가 더 이상 못 하는 거죠. 왜냐면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. 안에를 파면 좋은데, 현재 기술로는 안에만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우리가 파이프인데, 파이프로 이제 안에만 파면 좋죠. 파고 이거 척추뼈를 이렇게 구조를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으나, 그게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내는 거죠. 파서 여기를 열어놓으면서 신경이 여기로 도망 나올 수 있도록 수술하는 게 이게 감압술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경추나 요추는 후궁절제술이라고 하는데, 왜 흉추에 대해서만 감압술이라는 별도의 수술명이 있냐면은, 이렇게 갈비뼈가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유압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육들이 좀 발전돼 있는 사람들은. 사실 우리가 유압이라는 거는 손가락을 기부스에 쓸 때 손가락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? 얼마나 불편합니까? 그런 것처럼 관절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. 우리 척추 관절을.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우리 손가락에 기부 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것처럼 척추 여기를 유압을 하게 되면 이제 척추가 관절의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.
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앉는 게 좋겠죠. 앉는 게 좋으니까 이제 감압술이라는 걸 흉추에 대해서는 하는 겁니다. 그럼 유압술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? 이거는 제가 유추 유압술을 받은 거거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척추뼈에다가 나사를 받고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. 더 이상 이제 관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.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유압술입니다. 그럼 어떤 분은 꼭 그 감압술을 하고 어떤 분은 유압술을 하냐.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 남자 같은 경우에 황색인대고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압술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 뭐 여자분들 중에도 특히 뭐 튼튼하신 분들은 이제 감압술을 혹여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하나일 때는 감압술만 하고 합니다. 유압을 할 뼈가 없으니까 하나만 할 때는 당연히 감압술인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대부분은 여자분들은 여기 유압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탱을 못 하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종인대 고라의 경우에는 이 감압술을 할 때 이걸 파내는 거를 소극적으로 파낼 수밖에 없습니다. 황색인대고라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파니까 이렇게 감압술을 유압을 안 해도 되지만 후종인대고라 같은 경우는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, 후종인대고라는 여기 자라는 거든 여기 자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. 제거를 못 하니까 이거를 통로를 크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남자와 그런 걸 떠나서 이걸 크게 열게 되면은 척추가 받는 힘이 약해지겠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래서 대부분은 후종인대고라로 수술을 받았다라면 무조건 유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황색인대고라라고 해도 이게 심한 경우에는 유압을 이렇게 아무리 튼튼해도 유압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분절이 좀 더 커졌다 그러면 무조건 유압을 합니다. 유압을 하는 거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유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.